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공개 서한을 띄웠죠.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에선 백채널은 아직 열려 있다고도 하긴 합니다. 북미회담이 이렇게 완전히 취소되는 건지 아니면 우여곡절 끝에 19일 후 다시 열리게 될 건지, 정말 취소가 된다면 언제 또다시 열릴 수 있을지, 과연 트럼프 임기 내 다시 열릴 수 있긴 할지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한반도 운명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 우리 당사자들 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하고 그리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한 과정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가짜뉴스를 만들던 세력들, 그들의 나라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 탓이죠. 누구 때문이다,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 그렇지 뭐, 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아무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이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지혜와 결단을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밤 11시쯤 됐던가요? 네, 그렇죠. 속보로 떴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랬겠지만, 네. 제일 놀란 건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4월 달에 이미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길게 할 게 없고, 예. 잠시 후 5분만 하고 바로 정세현 장관. 사실은 정세현 장관만 그 남북관계 전문가 중에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를 다 경험해봤던 인사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께서. 뭐랄까요? 북한의 반응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반응인지 가늠하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예. 그 반응으로 보아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보아 북한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말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또 눈여겨볼 이야기 두 개를 아마 묶어서 이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은 아주 짧게 5분만 하고. 네, 사실관계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뉴스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예, 정말 한반도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뉴스들인데요. 잘 풀려나가야 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요.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취소하겠다라는 뜻을 담았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가장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기반해서 지금 시점에서 오랫동안 계획되어 온 이 회담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세계에는 해하게 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서 알리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한 것. 우리 언론은 자꾸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막말은 양쪽 다 한 겁니다. 자꾸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취소했으면 미국은 당연히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을 했을 거란 전제하에 자꾸 북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북한 탓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보도들이 있어요. 이거 노회훈성이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네, 물론 폼페이오 장관도 관련된 언급들을 한 게 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미국만 유리하게 얘기하죠. 이럴 때는. 네, 그런데 서로 직급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차관급이거든요. 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통령 이야기에 대해서 차관급이 반응했기 때문에 북한 딴에는 수위를 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었는데요. 물론 뭐 북한의 외교 화법을 미국이 다 알아들 수가 없죠. 예,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군데 또 트럼프 방식으로 시그널을 또 남기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편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면 부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음을 바꾸면 부디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해달라. 뭐. 네, 그렇죠. 자기처럼 공개 서한을 뭐 날리거나 전화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예. 네. 뿐만 아니라 인질 석방에 대해서 고마움 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름다운 제스처이고 매우 높게 평가한다면서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했는데 CNN 방송이 분석하기로는 그것은 허영과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아첨의 언어다라면서 일종의 시그널을 열어둔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마음이 틀어졌을 때는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끝내지 이렇게 남겨두지는 않는데, 뭐랄까, 여기도 희망의 시그널을 남겨두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달, 모든 일이 잘 되고,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네, 그것은 공개 서한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미련이 있긴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19일 남았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첫 방문할 때도, 박지원 대표에 따르면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도, 실경이 있었다고 하긴 해요. 그게 이제 북한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평생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항상 그 방식을 유지하겠죠. 그리고 사실 정상회담을 2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꼭 있고요. 북한,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상회담끼리 정상회담 한다고 해놓고 20일 전에 취소하는 그거는 엄청난 외교적 결례기도 하죠.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해 보면 외교적 결례, 외교적 관례 같은 게 머리에 없어요. 호주 대사로 아그레만까지 받은 사람을 그렇죠. 주한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호주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사로 바로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렇게 이제 취소했으면 어떻게 다시 말을 뒤집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기쁘다 열리게 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둘러싸인 아주 짧게 이해를 해주자면 워싱턴의 여론이나 주류 매체의 여론이나 관료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왔지만 전문가 여론 원래 트럼프한테 다 불리하고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의 입장을 바꾸려면 저는 북한이 여태 미국을 상대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미국을 상대해서 오랜 기법, 축적된 노하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폄하하는데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힘의 차이가 엄청난 상대를 두고 여태까지 살아남은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방식의 쌓여있는 기법과 경험에 의해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강대강으로 대응해 왔던 건데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는 매우 효과적이고 훌륭한 외교였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여태까지의 미국 워싱턴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외교적 관련이 뭐 이 정도 되면 못 뒤집는다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쪽도. 저는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는 북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게 처음이니까요.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머리를 맞대고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만 풀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제 트럼프는 북한이 고개를 숙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고맙다 이런 얘기를 써서 자존심을 그래도 살려주며 고개를 숙이도록 뭐 어떻게 룸을 열어주려고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거거든요. 예. 예, 사실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예. 참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교착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기록에 쓴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이건 뭐 북한 밑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만 돌파가 가능한 게 아니겠는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예, 지금 한 라인 들 때가 됐죠 이제. 예, 뭐 중재 외교를 굉장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사실 오늘 메인 뉴스는 이것이어야 됐었는데 지금 워낙 큰 뉴스가 있어서 밀렸습니다. 예. 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거든요.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예, 그거는 화면으로들 보시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맞습니다. 것이었는데요. 뒤통수 친 거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근데 한 가지 저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뭐 몇 가지 멘트도 했지만 트럼프 본인이 19 이렇게 빨리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19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원래는 주말까지 결론을 낼 거라고 했는데 2, 3일 일찍 했거든요. 이게 원래 트럼프식 협상이라는 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9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은 본인도 미련이 여전히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북한의 태도가 문제거든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전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은 최단 시간에 끝내고 다른 뉴스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네, 시즌 종료가 아니라 채널 고정이다라고 CNN 방송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러길 바라고요. 자, 정세현 전 장관 바로 연결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격 취소됐습니다. 예, 한반도 최고의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만 걱정하셨는데, 네. 이 소위 이제 남북관계 전문가들 중에 장관님이 걱정하던 일이 불행하게도 이게 펼쳐졌습니다. 자꾸 일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참. 장관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죠? 분석하신 거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자, 우선 취소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네네. 아주 심하게 인격 공격까지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연장선상에서 회담장에서 만날 것인지 핵 대결장에서 만날 것인지 그러니까요. 미국이 선택하라 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대미 불만 내지는 공격적인 담화. 네. 이거에 트럼프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지도부가 아주 상당히 분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근데 사실은 최선희 부상의 그런 담화가 나오게 한 것은 펜스 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펜스 부통령도 못지않게 말했거든요. 리비아 꼴 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이제 끌려나와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미국은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볼턴이 한 얘기는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한 일은 잊어버리고 북한이 보이는 반응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공격적인 또 멘트를 내놓았었지만 이번에는 아마 안보보좌관에 대한 공격 비난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은 부통령까지 이렇게 걸고 들어온다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정서? 미국의 국격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보좌관 정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데 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통령까지 공격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도 있긴 있었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것만이 이유는 물론 아니겠죠. 예.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북한은 오랜 세월 그 미국을 상대해오던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요. 있는데 예. 이번에 조금 너무 자신감을 찾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이 그동안엔 미국에 쭉 통했다. 예. 이번에 트럼프에게도 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북한도 물론 뭐 이때까지 북한의 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게 미국을 상대로 잘 통해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잘 통해 왔는데 북한의 이익을 잘 지키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볼 수 있었던 유형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네. 완전히 전혀 딴 세계에서 뭐 외계인 비슷한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잘못 짚었어요. 저기 좀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회담 취소한 거 보면은 예. 북한 못지않게 더 강력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원래는 뭐 정상이 이 정도까지 약속했으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거는 뭐 정치인의 논법으로는 불가능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약속을 했던 말던 이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남은 19일 동안도 북한의 어떤 그 반응에 따라 다시 뒤집어서 열릴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바랄 뿐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러면 그렇다고 북한이 이거 지금 굽혀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취소하는 거 보면은 너는 이제 퇴로가 없어. 예. 너는 이제 도관에선 쥐야. 국내적으로도 너는 지금 구표 정상회담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 날짜는 좀 늦출 수 있어. 예. 뭐 그런 얘기인데. 예. 북한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굽히는 거. 뭐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제 문 대통령이 정말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되겠고 직접 대화하라고 했는데 북미 간의 직접 대화는 어렵고 이제 정상 간의 남북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한 가지 제가 또 바람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간의 북한의 지도자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주변에서 보좌하고 이렇게 조언하는 그룹은 아주 오랜 패턴을 따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서 통 크고 담대하게 그래 내가 까딱 고개 한번 숙여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북한은 불가능했었지만 혹은 그런 고개 숙이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일 만한 여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참. 이제 결국 북한이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고 네. 남한 대통령 때문에 내가 회담에 나가준다 하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대통령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말씀 그렇죠. 듣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실 양반인데요. 사실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예. 둘이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너는 내가 그냥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일단 너고 일단 만나보겠다는 식으로 핑계대고 만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상 간의 하트라인을 한라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우선 달래고 굉장히 튈 겁니다. 저쪽에 아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텐데 그런 그 반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멘트가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직접 나오기 전에 문 대통령이 서둘러서 산불 나기 전에 먼저 좀 달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뭐 한 라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물밑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그냥 서 국정원장이 좀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사실 이걸 풀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남쪽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죠. 전소연 전 장관님, 오늘은 전화여서, 그 큰 취지는 이해했고요. 이게 이제 실무자나 그 급부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뭐 이런저런 분석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기 전에는 밑에서 아무도 거리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굽히고 들어가는 식으로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전화하든지 편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참. 이거 참. 북한 사회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면도 살려주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절실한 대화 끝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섰을 경우 북한 내부의 어떤 그 통제력을 잃는다든가 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북한의 그 정치 문화라고 할까 북한 사회 정치 그 스타일로 봐서는 그거는 우리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불만 뭐 투덜대는 사람은 나올 수 있죠. 본부 같은 데서도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으니까. 자존심 얘기하면서 뭐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그걸 내놓고 무슨 여론화하거나 또는 정책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은 그야말로 그들 문자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데 그다음에 수령의 무오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하더라도 쪽에서 뭐 미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여론이나 반대가 조직화되기는 어렵죠. 김정은 위원장 유일하게 혼자서 결단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 예. 근데 너무 어렵다. 지금 상황은. 이 정도네요. 현재까지는. 어렵죠.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을 잘 해내시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보니까. 아니요. 그동안에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결국은 됐어요. 그 끈질긴 뭐랄까 이 노력. 네. 자세 이게 결국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작년 지금 77일 만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만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전혀 좀 가망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벌어졌다가 지금 이상하게 한번 좀 꼬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풀어내는데도 문 대통령의 그 집요한 노력이 또 다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좀 더 전개되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단독 PD. 아주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청취율 포식자 열심히 하세요. TBS 정보센터입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입니다.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차량들로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노원교부터 성동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노원교에서 성동교까지 이동하는데 40분 정도 예상되고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노원교까지 차량들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동
이동 소요 시간은 25분 정도 예상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강동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구간 밀리고 있고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이촌동 부근까지도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로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후로 지나기는 괜찮습니다. TBS 정센터였습니다. 혜인아, 얼굴이 왜 그래? 어제 너무 아파서 약 사러 갈 엄두도 못 내고 집에 가정상비약으로 갖고 있던 진통제 먹고 겨우 잤어. 그래? 다행이네. 나도 자주 먹는 약은 미리 준비해둬야겠다. 그래. 아까 진통제 사러 단골약국 갔는데 약사님이 자주 술 드시는 아버지랑 당뇨약 드시는 어머니는 먹을 수 있는 진통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오, 단골약국이니까 그런 설명도 해주는구나. 정말 좋지. 우리 가족 건강비법 단골약국 이용하기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약사회.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던 검사나 수술비 부담되셨죠? 근데 이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확 늘려서 모든 국민이 어떤 질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요. 병원비 부담이 컸던 특진비 사라지고 소득별로 병원비 환급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형편 어려우신 분들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MRI, 간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정책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여보세요? 거기 FTA 종합지원센터죠? 농산물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한가요?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FTA 종합지원센터 도와주세요. FTA 해답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0 전화 한 통으로 FTA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해드립니다. FTA 국번 없이 1380만 기억하세요. 국번 없이 1380 FTA.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작년 보행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0%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와 고령자로 판단력과 걸음이 느린 교통약자를 위해 배려운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운전 중 마주치는 보행자는 소중한 내 가족, 누군가의 부모와 자녀이기도 합니다.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함께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토피스 제공 7시 34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수원 부근 또 달래내부터 반포 사이 7km 정도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하남분기점 사이와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정체입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새벽에 저희가 긴급 섭외한, 다들 새벽에 긴급 섭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풍계리는 마지막 순간에 될 거라고 맞추셨죠? 네, 맞췄는데 더 큰 걸 못 맞췄네요. 이거를 누가 맞춥니까? 전 세계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거는. 갑자기 풍계리 하고 나는 당일날 트럼프가 취소할 거라는 상상을 누가 합니까? 예, 충격으로 어젯밤에 제가 휴대폰을 날렸습니다. 혹시 저를 방송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전화 못 받아서.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고. 예. 네. 워낙 전화를 많이 받으셨겠죠. 예. 근데 진짜 망가졌습니다. 전화기가. 생 난리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뭡니까? 우울한 뉴스는 다 나가고 있어요, 이미. 네. 나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왜냐하면 희망을 구석구석에 조금 남겨놨으니까요. 네, 여지들을 남겨뒀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필요하면 전화해 이런 말 이런 말 하나 남기고 또 뭐 기자들하고 아마 백브리핑이나 뭐 백브리핑이 아니라 이제 기자들하고 간 다음에 뭐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보도가 되기로는 12일 열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해놨어요. 네. 예. 게다가 속보입니다. 북한의 김가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일단 북한의 자존심 살리는 말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기회를 줄 용기가 있다. 예, 이건 일단 북한의 자존심 살려놓고 근데 미국하고 아무 때나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고 정상회담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보여줬다.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맞닿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의사가 있다. 만약에 이거 판을 깨고 싶었으면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좀 당황한 것 같고요. 네. 이때까지 북한이 익숙해왔던 미국 워싱턴 관료 출신 혹은 뭐 워싱턴 시스템 출신을 상대하던 그렇죠. 오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최고의 베테랑인데 보면 대범하고 열린 마음이라는 북한의 말이 이렇게 와닿죠. 그러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밤을 자주 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밤 12시에 LNC 소집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소집했겠죠. 네. 네. 아니, 그걸 진짜 국정을 그 부동산 거래처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고 결국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라고 그 찝찝해하던 부분이 그 역시 이 국정을 개인적인 이 편지 톤을 봐도 굉장히 개인적인 뭔가 맞습니다. 예, 그 거래를 하다. 국가 간에 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 언제든지 전화하라든지 그리고 이 마음이 아주 슬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톤 자체가 그냥 감정적이고 사신 같아요. 보통 맞습니다. 사적인 서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딜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얻고 싶은 건 있긴 있는데 내가 손해 보긴 싫고 그럴 때 그 비즈니스 레터 보내듯이 그렇죠. 예, 뭐 고마웠어 그동안. 뭐 그런 비슷하게 썼어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얘기는 내가 지금 기분 나빠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잖아요. 네가 약간 물러서려면은 다시 연락해. 이런 반쯤 연애 편지. 예. 어쨌든 김계관 외무부상이 단계별로 해결해 가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뭐랄까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 외에는 누가 지금 이걸 풀 수가 없을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을 풀게 만드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야겠죠. 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리고 미국이 돌연 취소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라는 표현까지 한 걸 보면 원래 북한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이쪽에서 한 번 치면 이쪽에서 한 번 반드시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도 지금 사실 한국도 북한을 지금 최근에 대한 것이 관성 때문에 뭐 유감을 바로 표시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지금 그 관성의 힘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꼬였는데 북한도 따지고 보면 지금 사실 좀 관성이 좀 빠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오랫동안 해오던 패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면은 most recen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선희까지는 못 참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일종의 보스 기질이 있는데 자기를 건드리는 건 또 참는데 뭔가 자기의 이인자를 건드렸다 하는 또 펜스에 대한 그 부분도 또 상당히 작동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펜스를 좋아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긴 한데.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내 사람을 건드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나 자체를 무시하는 건데 아예 비섬은 모르겠는데 말이죠. 부사장 정도를 건드리면 내가 회사가 모욕당한 거지 이거는 이런 느낌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난번에 그 헬싱키에서 만났을 때 그때가 이제 막 북미회담 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 믿는다 반신반의다 거의 안 될 거로 본다. 아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놀랬지만 이거 안 될 건데 하던 얘기가 갑자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저도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그러니까 미국의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남쪽의 전문가들을 만나면 트럼프를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항상.
저 사람 마음 금방 바뀐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저도 뭐 최근까지 듣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도 지금 네. 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보면 미국 내부에서 이제 이때까지 대화론자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믿지도 못하고 트럼프가 성공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저는 한편 원래 이제 박지원 대표가 한 말인데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 첫 번째 할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행기 오르는 순간까지도 불확실했다고.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가자 밀어붙여서 그랬더니 북쪽에서 그럼 일단 와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김정은 위원장의 또 스타일이었겠죠. 네. 예. 북한 최고 지도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김정일이요. 네, 김정일. 네. 위원장의. 이번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른 스타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익숙했던 자기들이 성공했던 패턴대로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뉴스를 보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또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계관 외무성이 지금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내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러네요. 지금 속보인데요. 아무 때나 마주 앉아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이거는 과거의 북한 같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늘은 이렇게 잡담을 하죠. 어차피. 네. 서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니 받거니 생각나는 것대로. 한 가지 제가 참 김정은 위원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상황에서 저는 생각한 것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가 피해의식 같은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제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네네. 자기는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머릿속에 스스로 튼튼한 자존감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쪽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존재를 무시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그게 아니라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스타일이라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하고 그 해설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아니 근데 아까 그렇게 보면 김계관 외무성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결국 북한이 대범한 거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반응이. 해결되든 안 되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외교적인 치욕적인 맞습니다. 걸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할 리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만약 안 되면 미국은 이 제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차버렸기 때문에요. 지금 중국이 말을 들을 리도 없고. 네. 그러면 북한은 어쩌면 지금 가장 손해보는 건 미국이 될 수도 있죠. 자, 저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아직, 취소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아주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긴 있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봐야 돼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도 여지를 남겼지만 북한의 첫 반응이 가장 중요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저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트럼프가 첫 번째 반응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고 김계관 그때 반응을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미국이 그때 세게 치고 나오면 이거 깨진다. 근데 미국은 한번 참았죠, 미국도. 미국은 볼튼을 모욕치면서 참았죠. 그때 참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하지 말았어요. 좋았을 뻔했는데. 두 번째는 하지 말았었어요. 예, 근데 두 번째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찝찝했던 게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내용적으로는 양보를 했는데 네. 이 표현들이 굉장히 시혜적이었습니다. 계속 북한의 자존심을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 안전을 보장해줄게. 네. 그렇지만 비핵화는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 내용은 분명히 양보한 거예요. 리비아식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양보를 했죠. 그런데 그 역시 이 자존심의 정권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이 배려해주지 않았죠. 배려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는 배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네, 북한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또 악수가 돼버린 거. 연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연애가 한 끗 차이로 깨지는 거거든요. 전쟁은 자존심 때문에 나는 것이고 연애는
10초 전에 그 말을 했었으면 괜찮을 걸. 그렇죠. 하필이면 10초 후에 그 말을 해가지고 어떤 말 나온 다음에. 그렇죠. 깨지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 내용을 받기에는 이 말 한번 하고 자존심 세우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다시 이제 깨버린 것이죠. 그 중간에 훅 치고 들어와서. 네. 트럼프의 장사권 기질이 여기서 발동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희망을 가진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가지고 원래 제일 쉬운 게 비판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그렇죠. 예. 근데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그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또,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또 노력해 주길 바라는데 지금 핫라인도 있고 네. 또 만나기도 했으니까 바로 판문점에 한번 만날 수도 있고 결국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네.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밖에 지금은요. 그러니까요. 예. 네. 트럼프가 저렇게 한 거는 자기가 더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다시 힘겨루기라면 그런 그 편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지를 많이 남겼으니까 그 여지를 타고 들어가는 수밖에. 그런 게 밖에 없는 심리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심리전인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런 거 타고나는 거라서 뭐 가르칠 수도 없는 건데 다행히 그런 유형인 것 같아서 예.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면 하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장사꾼이라도 네. 관례 이런 거 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또 다시 뒤집을 수도 한번 이렇게 뒤집은 사람은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예. 19일 전에 뒤집은 사람은 저는 9일 전에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예. 그 왜 우리나라의 그 대사 오는 거 보십시오. 예. 호주로 갈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국제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린 사람이라. 아니, 네. 틸러슨 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 트위터로 자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어제 한 번 더 증명했습니다. 그거 한 번 증명했고, 그래서 저는,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이거 언제 기회가 다시 옵니까? 놓치면 안 되죠. 이 타이밍이 다시 오긴 정말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선거가 남아있는 기간, 예. 그 기간에 결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의식, 2년 이내에 재선돼야 된다는 시간으로 따지나 트럼프도 이거 놓치면 흥미가 급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노벨상이 네. 트럼프를 굉장히 기쁘게 한 반면에 그 이후에 계속 북한의 저런 얘기를 듣고 노벨상에 이제 미쳤냐 네.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본심이 들켜버린 거죠. 네. 네. 그걸 도대체 노벨상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다 던져주냐. 특히 공화당 내에 특히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 북한 전문가가 없는 거죠.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센 게 굉장히 퍼스널하게 받아버린 거죠. 그 맞습니다. 톤으로 그 뜻으로 전부 다 받아버린. 번역을 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 전문가 없다는 이야기는 정세현 장관이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죠. 북한을 진짜 모른다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중재해야지. 풍계의 핵실험장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걸 한번 맞췄다고 자랑해볼 시간도 안 주고. 아이, 참. 제가 중국 가서 계속 마음 졸였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풍계리 보낼 거다 네. 제가 북경공항에서 기자들 네.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내가 또 틀렸구나 했는데. 맞았는데. 거기까지 맞추셨는데. 그 얘기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은 인류의 영혼에 부합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너 세계 평화가 걸려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는 북한 입장을 정했어요,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담한 결정한 겁니다, 사실. 네. 예. 밖에서 보기에 고개 약간 숙이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다. 네. 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꾸 네. 공식적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지금 이걸 해서 결국 전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전화 전에 그걸 전화를 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핫라인으로
전화를 양쪽에 다 한해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거는 뭐 전례가 없는 일이라 어떻게 풀지도 교과서가 없고 참고할 사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엄청 당황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분석하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실컷 다 쓰시고 필요 없는 사람을 불렀네. 아니 그러니까 이 리더들의 결단만 남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게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서 분석하는 기사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한참 하는 거 볼 필요 없다. 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계속 응원해야 된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는. 이게 그야말로 광란의 수싸움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만큼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뒤집어야 되고 정말 이런 역사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걸 보면 큰 얘기이긴 하지만 미국이 정말 침체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초조함이 물론 트럼프가 미국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할지 전례 없는 일 같아요. 미국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예, 결정의 사이즈도 그렇고요. 예. 자, 지금 광고가 나오는 중에도 계속 속보가 뜹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 중요하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시민들,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요. 예. 자, 일단 북한의 첫 반응은 나왔고 그 첫 반응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첫 반응이 부정적이었으면 그러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트럼프에 반응해가지고 지금 얘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은 북한이 먼저 요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선희는 지금 미국이 먼저 요청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라도 중간에 남한의 중재에 대한 불만이라면 북한이 다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끊는 게 아니라 미국도 끊고 북한도 다시 이제 남한도 끊고 다시 위기 상태로 가는 긴장 상태로 간 건 일단 아니니까 조그마한 문이라도 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방식은 문제 해결을 현명한 방안이 되길 은근히 기대한다. 이건 너무 줄여가지고 은근히 기대한다. 저 해설할 수 있는 사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한국은 얘기를 했고 한국이 중간에 북한이 얘기하지 않은 걸 미국이 가서 얘기하고 미국이 얘기하지 않은 걸 북한에게 얘기했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지금. 순회상봉이 절실히 북한은 정상회담을 순회상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순회상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북한도 역시 하고 싶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얼굴을 들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법, 방법 그게 뭘지 지금 궁금하네요. 네. 김정은 트럼프와 만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북한에서 그런 얘기 나왔고요. 예. 다행은 다행입니다. 일단 북한의 반응은 격렬하고 적대적이고 비난은 아니네요. 그랬으면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니 다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1년 후에 가능할까요? 2년 후에 가능할까요? 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12일에 가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도 없고, 트럼프 만날 수도 없고. 일단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또 응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며칠 전부터 뉴스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 못하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요? 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가의 유명한 손학규 징크스라고 있죠. 예. 예. 예, 위원장님이 무슨 결정을 하면 반드시 큰일이 터진다. 예. 워낙 큰 뉴스가 터져버렸습니다. 아, 그런데. 안 그러면은 일면 탑이었을 텐데. 예. 아니, 요즘은 남북대화 북미 정상회담, 예. 북핵 폐기, 예. 예, 북한 핵실험장 폐쇄 이런 것들이 워낙 뉴스가 넘쳐서 예. 지방선거가 신문에도 한 7, 8면, 10면 이런 데나 나오고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풍계리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까지 뉴스가 나올 줄이야. 그런데 저는 이걸 상당히 좀 불안하게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나가지 않나.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나. 그런데 결국 트럼프가 일을 저질렀네요. 네, 저질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그 얘기대로, 다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손학규 위원장님 얘기를 집중해서 해보자면, 그저께 뉴스까지는, 전략공천을 설사 하더라도 출마하지 않으시겠다고 공개적으로 예, 예. 발언도 하시고 또 박용진 예비후보한테도 그래도 내가 안 나갈 거라고 직접 전화도 하셨다고. 예. 근데 이제 어제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당을 살리고 예. 또 지방선거 살리고 또 안철수 후보 살리자. 이러기 위해서 내가 죽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죽으면 당선이 안 되는 걸 의미합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당선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정치인이 바로 그 전날까지 나 안 나가겠다. 불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나와서 한 건 아니지만 기자들 인터뷰 통해서 모든 언론에 다 얘기를 했는데 불과 10시간도 안 돼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또 자세를 바꾸는 것.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자세로 나선 겁니다.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나와달라고 요구한 건 이전부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예, 공개적으로도 했고 부탁도 직접 만나서 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어제 갑자기 상황이 더 생긴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생겼죠. 더 생겼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어제 아침에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 전날 최고회의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런데 결론을 못 내고 유승민 대표가 나를 만나자. 그래 내가 박주선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박주선 대표도 제발 안 나간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또 안철수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송파의 3위가 확실한 후보를 내보낼 수 없다. 송파가 그렇게 중요하니 서울시장 선거에 중요하니. 왜 송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송파가 다른 지역도 강남에서 있는데요. 가장 큰 지역인데 송파에서 보궐선거에 이겨야 강남 분위기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송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하나는 노원이고 또 하나는 송파인데 송파가 노원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고. 거기는 후보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고. 송파는 강남으로 소위 중도층 내지 중도 개혁, 중도 보수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바른미래당이 여기를 뺏기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3위를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의 패배를 의미하고 또 지방선거 후에 전개될 정치 개편, 정계 개편에서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기를 놓친다.
이런 위기감이었죠. 그래서 송파 지역 구민의 성향을 볼 때 예. 송파 지역 구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손 대표께서 여기 꼭 나하고 같이 나와 주십시오. 아주 거의 읍소를 하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좀 개면적하고 이래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워낙 날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태백에 시장 선거 개소식에 가야 되고 또 시간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화로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전날 모든 언론에 완전히 불출마다 또 그것을 보고 박종진 후보가 고맙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고 했는데 정치인이 바로 그 전날 그렇게 안 나가겠다고 공개 선언을 해놓고 불과 10시간이나 될까 말까 하는 시간에 다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인데 하여튼 그래 내가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시민 대표를 만나서 유시민 대표가 아니라 이제 여기 유승민 대표를 만나서 혹시 유시민 씨를 따로 만나셨나요? 예. 근데 여전히 저는 그런 안철수 후보의 태도 또는 유승민 대표의 태도는 똑같았는데 특별히 뭔가 더 아니죠. 특별한 일이 있었냐 이거죠. 바로 유승민 대표가 나를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전에도 만나셨잖아요. 실제로 만난 거는 오래됐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냥 스치고 만난 거 말고는 직접 만나서 길게 얘기한 건 처음이다. 내가 선거대책위원장 되고 나서 유승민, 안철수, 박주선 대표 이렇게 해서 넷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빼갈도 한잔했어요. 네, 빼갈도요. 그러고 중요한 정보네요. 그게 한 20일 됐고 그 뒤에는 처음인데 이게 근데 새로운 말을 보니까 새로운 말을 했나요? 언론을 보니까 최고회의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유승민 대표가 손학규하고 박정진을 만나서 타결을 하겠다고 그랬던가. 그래서 이게 새로운 만남일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계기가 내용이 새로운 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새로운 거죠. 어떤 건 새로운 겁니까? 나는 무슨 내용을 갖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내용을 갖고 올 것을 기대를 했죠. 그래서 박주선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의논을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그날 따라서 이게 마지막인데 꼭 나서 주십시오.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좀 더 절실해진 건 알겠습니다. 좀 더 절실해진 건. 근데 이게 마지막이니까. 두 양쪽 모두 태도가 바뀐 건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가 당의 대표 자격으로 내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쪽에서 하여튼 나가라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를 만나니까 이게 내가 안 나간다고 했는데. 유승민 대표는 여전히 대표님은 나오는 거 원하시지 않고 그리고 전략국잘 안 낸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나는 만난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난 거는 새롭지만 만나서 한 말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처음이죠. 유승민 대표가 이런 얘기를 갖고 나를 만난 건 5월 6일인가 저녁 먹은 이후에. 처음이긴 한데 제 말은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는 다른. 그거하고는 나를 만났으니까. 나는 유승민 대표 당의 대표한테 안철수 후보의 그런 간절한 정말 애절한 요망이고 박주선 대표도 당을 위해서 나서달라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고 어제 내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래 당을 위해서 안철수를 위해서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 나를 죽이자. 그러고서 유승민 대표를 만나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저도 아는데 제가 이제 그런데 똑같이 궁금한 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글쎄 그렇게 새로운 제안이 뭐죠?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유승민 대표가 나를 만나서 만난 거 말고는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거죠.
만났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나오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유승민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태도와는 다르게 나오시라고 부탁을 했다든가.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를 내가 처음 만났다니까. 만났는데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내용이 같아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나는 그동안 안 나가겠다고 했다가 네. 이게 안철수 후보가 꼭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바뀐 것은 안철수 대표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좀 이제 그만하시고 딴 얘기 넘어갑시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절실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 절실하고 이 당이 예. 이 그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도 정체 상태고 이러다가는 우리 그 지방선거 자체가 실종이 되고 지방선거 후에 전개될 정계 개편 여기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 그래 나를 버리고 나서자 이랬던 겁니다. 네. 정계 개편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만약에 송파에서 당선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 회담을 취소를 하고 그 남북 관계가 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섰어요. 네네. 이런 것들을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신이 혼자 할 수 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저는 정치가 하나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예.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올라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그 오만과 독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어제 그 국회에서 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발의안 이게 뭐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국회에다가 그냥 통과시켜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루킹 사태 같은 걸 보면은 김경수 그 의원이 이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가면 포토라인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고개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는 게 상례인데 이거 뭐 야당 뭐 하는 거야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을 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송인배 비서관이 관계를 했고 거기서 또 돈도 받았고 그리고 관직도 오사카 총영사 그건 안 됐는데 그러면 센다이 총영사를 가라. 얘는 돈과 관직의 거래가 있었던 이러한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1대1 양극 정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소위 이제 제3지대의 중도 정당을 합리적인 그 보수와 개혁적인 그 진보, 개혁적인 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좀 사람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사람이 좀 나오고 새로운 구도의 개편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바른미래당이 이 개혁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망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중도 지역에 다시 모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는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십시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과정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대통령의 뭐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도 아이고 대표님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겠다는 사람들도 연락이 오고. 그러면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총선 아닙니까? 네네. 총선을 두고서 그런 정치 작업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새로운 중도 정당이 생기는 겁니까? 새로운 중도 정당이 생기거나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서 확대가 되거나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중도 개혁 세력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면 그때 사실은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예비후보가 당대표를 할 수는 없고 그때 손학규 대표님으로 다시. 내가 뭐를 한다 무슨 자리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마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 출마를 했죠. 그러나 나를 버리는 자세로 출마를 했다 이런 이 말씀을. 당대표도 버리는 자세로 하려고 요청하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당대표를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종진 예비후보가 끝까지 예를 들어서 그 손학규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그 자리라고 사무실도 주고 같이 띄워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 얘기는 뭐 어제 무슨 우리 그 비서가 돌아다니는 SNS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사무실을 내주면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우습다 당직자들이 보고 웃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사무실을 얘기를 했으며 그건 전혀 없는 사실이고요. 없는 사실이고. 그럼요. 그리고 나는 사실 박종진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유승민 대표를 만나고 나서 제가 태백에 그 사무실 개소식 가고 거기서 시장거리를 돌았는데 거기 할 때까지 박종진 후보한테 전화를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눌러지지가 않더라고. 아직 못 하셨군요. 끝나고 그 개소식 끝나고 나서야 전화를 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나 지금 그 당의 사정이 이러하니 또 안철수 후보가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 좀 양보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제가 질문드리고 짧게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송파울에 박종진 예비후보가 나오고 선대위원장 손학규 이렇게 양쪽으로 띄워도 좋은 거 아니냐 싶은데 그거보다는 박종진 예비후보가 3위니까 3위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거기서 반드시 당선되는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 본인이 직접 나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서울 전역을 뛰는 건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 선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중앙선대위원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천 문제가 확정이 안 돼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공천이 확정된다 그랬을 때 중앙선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내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서울 선대위원장은 글쎄요. 이 안철수 후보가 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같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서울대위원장을 내놓고 저것만 알겠습니다. 송파을의 후보로만 뛰고 근데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다른데 유세를 많이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지율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모릅니다만 예. 해본 사람들이 얘기해 준 내용이 있나요? 여하튼 제가 나가기만 하면 글쎄, 나가기만 하면 그거는 지금 우리 사정상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여하튼 송파에 손학규가 나가면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 정보가 좀 있으시군요. 정보라기보다 이제 그런 판단이죠. 그런 자신감이십니까? 그거는 송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다 그렇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정치 또 대화로 하는 정치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치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보가 되면 서류 준비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2, 3일 정도는. 근데 어제 결정하셔가지고 오늘 되나요? 어제 내가 유승민 대표 만나고 나서 우리 비서한테 하루 만에 됩니까 그게? 조금 이틀 이내, 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국세청하고 또 어디 이런데. 발급기 시간도 걸리는데. 이틀 이내라고 하고, 그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급행으로 하면 할 수도 있다? 급행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도 이틀 만에 된다? 네네. 한 가지. 한 사흘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장이 뭐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서울대학교 졸업까지만 써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미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전략공천이 안 되면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대로. 무공천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 제가 무공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면 무공천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3위가 확실한 후보를 낼 수는 없다. 그건 무공천만 못하다. 근데 3위가 아닌 후보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아니, 그런데 이거는 서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니까 다른 거죠. 서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안철수 후보도 3위로도 나오는데요, 여론조사에. 그러면 그거 올리면 안철수 후보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나오는 거는 여론조사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예. 다른 후보들도 바른미래당의 다른 후보들도 그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만 예외적으로 3위가 나오는 게 근데 그거는 당이나 또 뭐 이런 데서 가장 정확하게 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진 후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박종진 후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른미래당이 3위인지 많죠. 그러나 서울에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는 왜 잘못된 거죠? 다른 분들 안철수 후보의 3위 여론조사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론조사가 ARS 같은 경우에 보통 2분 30초 이 정도 한답니다. 그 말을 알겠는데. 그 논리는 아는데. 8분 30초 10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는데 그런 논리면 다른 바른미래당 후보들도 3위로 나온 게 그런 효과다. 그래서 박종진 예비후보도 자기도 2위로 나오는 거다. 박종진 후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근데 결론이 나야 사실은. 진짜 출마 의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결론이 나서 출마를 하시게 되면 꼭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진실 찾아 3만리, 고기 찾아 10만리.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네. 북한 외무성의 담화 전문이 아예 나왔네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해결해 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게 하겠냐. 예. 이런 이야기. 자,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 쪽의 언론의 반응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박사님 급하게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전문가로서 미국 뉴스를 보고 잠 못 주무셨죠? 네. 참담했죠. 네. 미국 언론도 사실은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트럼프지만 이렇게 할 줄이야라고, 그죠? 예. 네, 놀랐죠. 많이 놀랐고 모두 속보로 보도를 했고요. 미국 언론이 분석하는 취소 원인은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백악관이 밝힌 이유들을 열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의견들은 다릅니다. 네. 근데 어차피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곳들이 꽤 많았고, 네. 그리고 좀 진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하는 방식 이런 게 핵 문제를 딜하는 데도 통할 줄 알았냐.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정당별로 혹은 이념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각각 워낙 거기도 복잡한 지형이라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이나 이제 보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회담을 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안 되더라도 왜 트럼프가 깨냐, 김정은이 깨야지 이런 식의 논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니고시에이션 방식이 통할 것 같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미국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 북한의 반응은 담화 전문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대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역사적인 조미 순회 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떤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순회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하여 의원 내심 높이 평가해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다음 부분에 트럼프 방식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네. 여전히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국제사회에 일단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고 싶다라고. 네.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그래도 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분석이 있긴 있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몇 가지. CNN이나 이런 곳에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또 트럼프의 성격상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이제 뉘앙스는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담화문 나온 거에 대한 보도는 아직은 자세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왔고,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만 사실은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표현상의 이유는 펜스 부통령을 그렇게 심하게 모욕을 했다. 이게 이야기인데. 그건 진짜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아니지만 이제 좋은 핑계거리를 주기는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핑계거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 인터뷰는 사실 21일에 있었고,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최선희의 그 담화가 이제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때 한번 언급을 하고 이제 끝낸 얘기를 다시가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불안한 마음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핑계로 그동안 여태까지 미국 조야라든지 언론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잘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코너에 몰렸는데 아예 잘 됐다고 약간 좀 핑계거리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를 쭉 보아 오신 분으로서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의 성격도 그러하거니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역으로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이쪽 비판하는 세력, 강경파나, 논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 또는 트럼프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혹은 노벨상을 노리느라고 다 준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다시 열 수도 있고, 북한인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도의 어떤 태도를 취하면, 역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재개할 가능성, 트럼프를 쭉 봐오신 분으로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려면 북한이 상당히 많이 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북한은 강하게 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강하게 치고 나오지는 않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이라고는 별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백 채널로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로 이란 딜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깼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딜을 할 만한 용의가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언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국 측에서도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미국은 또 미국이고 북한하고 미국 관계는 또 그쪽 관계이지만 여기서 또 남북 관계도 좀 잘 매니지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복잡한 심정이에요. 지금 이런 전문가들이 아직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상황을 전달하는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깊은 분석은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내 언론의 분위기들은 진영에 따라 좀 나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북한 소식이 다시 미국에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또 뉴스가 나와야 이게 분석할 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날 예약해 두겠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열심히 보고 계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죠. 아이고, 나오셨네, 벌써? 네. 불친절한 얘기했습니다. 어디까지 나갔나요, 방송에? 저는 그냥 웃는 게 좀 나오네요. 그렇군요. 예. 왜냐면, 박형진 예비후보가 나와 계신데, 예, 반가워서 얘기하다가, 큐가 들어온지 몰랐습니다. 자, 오늘 문자 아주 많이 왔습니다. 아주 많이 왔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 마음입니다. 저더러 북한 갔다 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가면 뭐합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네요. 예. 한반도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예. 평정심을 유지하며 꼭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도 평정심 하면 돼가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자존감이 높은 캐릭터고, 그래서 이 국면을 돌파해서 결국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아닐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손학규 선대위원장님 나오셨다 하셨고, 확정 안 되면 나오겠다고, 이야기했던 박종진 예비후보 다시 나오셨습니다. 예비후보 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나면 이제 끝나요. 뭐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네.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증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선됐는데 당선증을 안 주는 상황이 아니라, 네. 예.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했는데 네. 공천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다 잘못 비유하셨어요. 아니, 뭘 또 잘못 비유합니까? 당선됐는데 당선증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네. 그 당내 공당에서 경선을 거쳐서 1위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걸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경선 1위가 공천 못 받은 건 못 없습니다. 예, 네, 저도 없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최초의 케이스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수 후보 3등한 여론조사랑 제가 3등한 여론조사 같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방송을 들으셨군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여기다가 응답률이 그 회사가 여론조사한 데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네.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인에게. 네. 예. 저도 3을 하면 제가 1등입니다. 예. 네. 그걸 왜 이쪽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논리가 없고요. 방송을 뒤에서 다 맞습니다. 기기로 들으셨군요. 뭐 제가 워낙 가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얘기를 떠들겠습니다. 원칙도 없고요. 네. 명분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오늘은 뭐 많이 적어오셨네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희생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뭐 손학규 대표님 뭐 디스하자는 건 아닌데. 디스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조금 디스하겠습니다. 희생을 하는 사람이 희생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나서서 희생을 하는 제가 희생하고 있어요. 제가 희생하고 있는데 왜 또 나오셔서 저랑 대신 희생하시겠다고 자꾸 그러는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할 테니까. 박종진 후보님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예. 희생할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 손학규 위원장이 제가 이제 손학규 위원장 인터뷰하면서 두 가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는 네. 입장을 바꾼 이유를 꼭 듣고 싶었는데 전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예. 안철수 대표가 간절히 부탁했겠죠. 만약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걸 제가 새겨 듣자면 안철수 예비 후보 이제 후보죠. 안철수 후보가 워낙 간절하게 네,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욕을 먹더라도 내가 나가서 꼭 당선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당후사 하신 거라고 네. 제가 새겨 듣긴 했는데. 네. 선당후사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치권에 와보니까 좀 지겹고요. 그 단어가. 그래요? 진짜 네. 선당후사는 경험 못 선당후사는 그게 아니고요. 네. 네, 그런 경험을 못 보셨군요. 진짜로. 예, 진짜 선당후사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전략공천을 받아서 송파을에 나오시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은 무공천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그게 네. 어제 이준석 노원병 그 위원장이 그걸 저기다가 페이스북에 띄웠던데 무공천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에게 드롭하라고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예, 이게 고도의 작전이다. 뭐 이런 그런 페이스북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해설도 이제 소개해드리면 저도 보긴 봤어요. 가능하긴 해요. 상상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여의도가 그런 술수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 이제 상상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그 정도 이유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건데, 예. 지방에서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너무 왜 박종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다 묶여서 전부 바른미래당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루머는 이런 겁니다. 그 서울시 그 후보 2위, 3위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를 해야 그나마 싸워볼 만한데 그냥 하라고 할 수 없으니 송파를 무공천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를 밀어주고 그리고 서울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뒤에서의 빅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루머죠. 예. 이런 걸 희생이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시나리오로 작전 다 짜가지고 저한테 설명해서 안철수 후보가 불러가지고 사실 이런 작전이다. 종진아, 박종진 후보, 네가 이번에 희생해라. 이런 걸 희생이라고 하는 그럴 경우는 희생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당을 위한 정말 고도의 전략이라면 희생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아니죠. 저한테 설명을 해야죠. 희생이라는 그냥 하면. 박종진 예비후보는 죽으나 사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실제 그런 작전이라면. 그러니까 루머입니다, 루머. 저도 원칙과 명분에 따라 신의를 지키면서 제가 뭐 무공천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무공천 하면 무공천하면은 탈당하십니까? 집으로 가야죠 일단은. 집에 가가지고 산에 가야지. 산에 좀 가서 도 좀 먼저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봐요. 2+1은 뭐죠? 3이죠. 자 그러면 2-1은 1이죠. 근데 이분들은 2+1은 3이고요. 2+1은 2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박종진이가 빠지면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지지하고 저와 함께 했던 동지와 주민들이 다 등을 돌린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1이 3이고요. 2-1이 1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2-1이 2라는 거 생각하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인데. 적절한 비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확 와닿진 않아요. 근데 마음은 알겠습니다. 제 마음은 알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예비 후보들 많이 만나서 하는데 등록일 당일날 서류 만드는 거 말이 안 되죠. 제가 띄었습니다. 서류 띄었는데 그 재산세 띄는 거는 최소 3일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전과범은요. 전과가 있는 경우에 전과 없는 경우에 하루에 나오는데 전과가 한 개라도 있으면요. 정말 3, 4일 나옵니다. 이걸 면밀히 조사해야 되겠죠. 지금 의심하시는 것은 그리고요 유세차 계약부터 시작해서 그 홍보 자료를 뿌려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갑자기 하루 만에 돌변해서 이걸 준비한다? 이건 뭐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물음표다. 그래서 저는 전차적으로는 이거 무공천을 위한 것이 아니냐. 혹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며칠 들었습니다. 전부터 준비된 거 아니냐. 혹은. 근데 그 전날 또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출마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손학규 대표님을 정말 저는 그럼 무공천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무공천으로 날 가능성이 막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도 박종진 여론조사는 정밀 여론조사 안 했거든요. 다 같은 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는 3등이고 이쪽 안철수 여론조사는 뭐 3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무공천이 진짜 목표일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이준석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제가 싫은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싫은 거죠.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했거나. 뭘 잘못하셨어요? 제가 실수했거나 오해가 있거나. 그러니까 잘못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요. 그걸 한 달 내내 생각했는데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제가 뭘 잘못합니까? 제가 이제 본인은 몰랐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모르는 잘못일 수 있죠. 빙고. 바로 그럴 수는 있어요. 저는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럼 지금 머릿속에 있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과 직접 있어요. 대면에서 만난 얘기할 수 있는 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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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그냥 그것도 추측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씀 못 하시겠고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오해할 수는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얘기하니까 빨리 다음 걸로 갑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 하나. 네. 예. 보이지 않는 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당을 다 근데 이렇게 망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저도요,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식이 아직 한 있고 번도 양보 안 원칙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원칙과 명분과 100번 신이거든요. 양보해도 이럴 때 표현 쓰는 표현 아닙니까? 100번 양보할 수 있다는 표현 안 합니다. 아니, 지금 끝까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예.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에게. 예. 그러나 원칙이나 명분, 신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뭐 지금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있습니까? 경선 1위자의 공천 안중에. 이거. 그런 적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 아, 이거 맞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예. 아무리 저를 싫어하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큰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준 씨를 네,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면. 네, 더 기분 나쁜데요. 예. 정말로 무공천이 될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침에 최고위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 네, 제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방송할 때는 아니고 심각한데요. 저는 제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좀 민주주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버티는 이유가 두 개입니다. 송파 주민들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나 손학규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기 40초 남았는데 짧게 해 주시죠.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우리가 바랬던 정치가 젊은 정치, 미래 정치, 개혁 정치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게 이런 구태 정치가 우리가 바랬던 정치입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무공천이 되면 네. 예, 공천되면 저희가 안 모시고요. 네. 무공천이 되면 또 짧게 내일 모시죠. 예. 네. 내일 아니고 월요일 날요. 네, 월요일 날 내일 방송 안 합니까? 고생하십시오. 네. 원칙과 명분과 신의를 지키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진 예비후보였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TBS 8시 종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강성 발언이 잇따른 가운데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발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담화를 통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와 관련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상 간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쓴 공개 서한에서 회담과 관련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이 매우 거대하고 막강하다며 미국의 핵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한다는 경고성의 발언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평화와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며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라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무도하게 나오면 회담 재고려를 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지목해 공격하는 내용의 성명이 도착했다며 성명은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과 회담장에서 만나든지 핵 대 핵 대결을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앞서 방북했을 당시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의 실무회담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까지 차단하는 등 신뢰를 깬 것도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BS 뉴스 르그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9일 앞두고 전격 취소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내용을 볼 때 최근 북한의 강성 발언이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최단 시간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면서 회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아무 때나 어떤 방식이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에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위임에 따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제1부상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겠는가 하는 것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11시 반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1시간가량 긴급회의를 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한 사실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불쾌감을 느끼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 정보 수집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폐기했지만 당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접하면서 빛이 바래게 됐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핵실험장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4번 갱도와 3번 갱도, 막사 등을 잇따라 폭파했습니다. 풍계리 현장에서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취재 중인 AP통신도 외신 기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핵실험장 폐기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출입국 당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에 귀가했습니다. 이민 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민 특수조사대가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25%인 40만 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심제 형태로 열립니다. 대심제는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것으로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감리위원회에서 회계 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의 결과를 넘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마감됩니다. 전국 시도와 시, 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하지만 황사의 영향과 대기 정체로 오염물질이 축적돼 대기질은 혼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존 농도는 경기와 강원, 부산, 경북, 경남 등에서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인천 21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도, 습도는 57%입니다.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이면철, 기술 오동균,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이었습니다.